이번 영상은 회로 이론을 시작하는 첫 번째 영상으로 우리가 이제 회로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 중에 전류, 전압,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건데 전류와 전압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먼저 회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 회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기 회로는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구성된 닫힌 회로이다. 닫힌 회로라고 하는 게 클로즈되어 있다 하는 건데, 가장 간단한 회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긴 게 되겠어요. 여기 배터리가 있고 와이어라고 하는 게 전선이잖아요. 그리고 레지스터, 저항이 있는 이렇게 간단한 회로에서 닫힌 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닫혀 있어야 이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기 회로가 되는 거고, 이 전기 회로들은 이제 소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소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전기 소자 같은 경우 단자가 두 개인 A단자라고 하는 것과 B단자라고 하고 있는 이런 전기 소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소자들은 뭐 수동 소자, 능동 소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동 소자는 저항, 충전기, 캐퍼시터, 코일, 인덕터. 그래서 RLC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능동 소자로, 아무튼 어떤 전기적인 그 회로를 이룰 수 있는 전기적인 소자들이 여기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회로가 된다. 이러한 회로를 해석하고 설계하는 것을 이제 회로 이론에서 다룰 문제인데, 그런 회로 이론에서 다룰 때 변수가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 이와 같이 전류, 커런트, 그리고 전압, 볼테이지가 돼요. 그래서 IV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회로를 해석하고 설계할 때 변수로서 작용하니까, 이번 시간에 할 것은 기본적으로 전류와 전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두 개의 그림을 가져왔어요. 위에 있는 그림은 뭐를 보이고 있는 거냐면, 어떤 파이프에 요 물이 이렇게 H2O,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도체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어떤 도체라고 생각합시다. 이 도체에 이제 전하가 이렇게 흘러가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류가 흘러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전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류하고 전압을 이제 기술을 할 때 꼭 필요한 건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전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지만, 우리 그 물질을 생각해 보면 보의 원자 모형에서 가운데 있는 게 플러스 원자 핵이라고 하는 거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 전자였잖아요. 그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갖고 양전하를 갖고 있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 뭐예요? 전자,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전하량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콜롬. 그래서 우리 회로 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전류는 대부분 많이 그런 전자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되겠다. 그래서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전하가 움직일 때 생기는데, 이런 전하가 이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많은 곳에서 전자라고 하는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는 것이 움직일 때 생기는 그런 것들을 많이 뜻하고 있죠. 단위는 암페어이다 하는 거고요. 전하가 움직이는 걸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도선에 빨간 점선처럼 이렇게 가상적으로 이렇게 막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막은 것을 T시간 동안만큼 있을 때 요 점선 부분을 통과하는 전하량이 얼마인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와 같이 전류를 이제 기술할 수가 있어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T시간 동안만큼 Q만큼의 전하량이 갔다고 한다면, Q를 T로 나눈 값이 전류 값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요 T라고 하는 시간을 굉장히 짧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I 이퀄 dq, dt 이렇게 해서 미분 형태로 쓸 수 있고, 그것을 암페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전하의 시간적인 변화율이다. 시간적인 변화율이 전류라고 하는 값을 가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류는 핵심 포인트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전류는 값과 이제 크기죠. 값과 방향을 가진다. 그래서 전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소자가 있으면 A단자, B단자가 있을 때 I1이라고 하는 것은 A단자에서 B단자로 가는 거고, I2는 B단자에서 A단자로 가는 건데, 이에 한 줄기에 있기 때문에 I1이라고 하는 전류하고 I2라고 하는 전류는, I1은 마이너스 I2,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인 그런 값을 가진다. 그래서 전류는 값과 방향을 가진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방 회로는 I 이퀄 제로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전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개방 회로가 뭐냐면 이렇게 도선이 있을 때 여기에 끊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오픈되어 있다. 오픈되어 있으면 여기 뭐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겠죠. 끊어져 있으니까 여기 전자가 이렇게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를 하냐면 0이다. 전류는 0이다. 끊어져 있으면. 그리고 일정 시간 T시간 동안에 도선을 따라 통과하는 전하량을 보게 되면 우리 전하량하고 전류 이런 관계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I 이퀄 DQ DTS 미분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Q라고 하는 전하량을 이렇게 찾아야 되니까 이거를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적분을 해보니까 Q는 I를 이렇게 적분한 형태, 시간이 이제 T시간 동안 있으니까 제로에서 T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그런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전류 I하고 Q 사이에는 미분과 적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류를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느냐 변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직류와 교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직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 가로축이 시간 t이고 세로축이 전류 i인데, 이와 같이 전류가 일정한 값을 갖고 있으면 dc라고 하고, 직류 dc라고 하고, 이와 같은 값을 갖고 있으면 시간에 따라서, 여기도 이제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전류인데 시간에 따라서 이런 값이 변화하면, 첫 번째 A번 그림은 값이 이제 기울기 M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램프 시그널이고요. 그 B번 그림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정연파, 뭐 사인 웨이브, 코사인 웨이브 이런 정연파를 갖고 있는 값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지수함수,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 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으면 AC 신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로 이론 공부를 하면서는 직류와 교류를 어떤 소자에 걸어서 그것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는 것이 회로 이론에서 하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영상의 두 번째 주제인 전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을 한번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 도체판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여러분들 콘덴서를 이제 그 이해를 하면서 봤던 그런 그림들인데, 도체판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전압을 이렇게 걸었어요. 전압을 걸으면 이 도체판에 이와 같이 플러스 Q, 마이너스 Q 해서 위쪽에 이제 양전화, 밑에 이 음전화가 생겨서, 여기 양전화에서 음전화 쪽으로 뭐가 생기냐면 전기장이 걸려요.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이 걸리는데, 이 전기장이 걸리게 되면 중력장에서 질량의 M인 물체처럼 전기장에 어떤 전하가 있으면 힘을 받잖아요. 힘을 받아서 지금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쿨롱을 가지고 이 전기장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질량 M인 물체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것, 위치 에너지를 높이는 거예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높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전압을 이제 만들어 온 건데, 이와 같이 소자에 걸리는 전압은 단위 양전하, 지금 플러스 1쿨롱이라고 그랬어요. 플러스 1쿨롱을 마이너스 단자에서, 밑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에서 플러스 단자로 옮기는데 필요한 뭐예요? 1이다 그런 얘기예요. 1. 에너지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 양전을 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데 필요한 1.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단위를 뭘 갖고 있냐면 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될 수가 있고, 단위는 이제 볼트를 갖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해하고 있는 전압이라고 하는 것을 수식으로 써보게 되면 이와 같이 쓸 수 있겠죠. V, 전압이라고 하는 거, 볼트라고 하는 단위를 갖고 있고, 몰, W를 줄이죠, 줄. W를 쿨롱으로 나눈 값이다. 근데 이제 미소 부분에 대해서 쓰게 되면 dW, dQ 해서 어떤 변화량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압은 이와 같은 단위들을 갖고 있어 생각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전압은 값과 부호를 가진다. 아까 전류는 값과 이제 방향을 가진다 그랬는데, 값과 부호를 갖게 돼 있어요.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을 길게 하고 마이너스 쪽을 짧게 하는 이런 부호를 갖고 있고, 그게 이제 단자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가 있어서 이와 같이 A 단자, B 단자가 있는데, 이 VAB라고 쓰면 플러스 쪽이 이제 A 쪽이 VAB라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쪽을 쓰는 거고, VBA라고 쓰면 B 쪽을 플러스로 하고 A 쪽을 마이너스로 하니까 이와 같이 값과 부호를 갖는데, VBA하고 VAB는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그런 값을 가져서 VAB는 마이너스 VBA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전압은 오직 두 점 사이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하는 건데, 두 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노드, 절점이라고 하고 포인트라고 하는데,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와 같은 그림, 어떤 회로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회로에서 이제 보게 되면 노드, 절점이 있고, 노드 A, B, 절점이 있고, 이와 같이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브랜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드와 노드 사이에서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값이 된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드에서 보게 되면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B노드에서 A노드로 가려고 한다면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가지고 여기 가는데 그 요구되는 필요한 에너지 값이 이제 전압이 되는 게 되겠죠. 단락회로, 숏서큐트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0인 것을 보장한다. 단락회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도선에서 여기 끊어져 있는 것을 오픈서큐트라고 하고, 이걸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단락회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A점과 B점 사이의 전압은 VAB인데 그것은 항상 0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된다, 개런티 된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예제는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류와 전하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예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전기 소자의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를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를 때 t 이퀄 0초에서 t 이퀄 3초까지 들어간 전하량을 구하다. 앞에서 생각할 때 전류와 전하량 관계가 뭐였어요? 미분과 적분의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여기 가로축이 시간이고요. 시간이 마이너스 1초, 0초, 1초, 2초, 3초 있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전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전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와 같은 그림을 수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IT,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얼마일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0보다 작은, 시간이 0보다 작으면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요. 여기요. 그리고 0과 1 사이는 1이라고 하는 값을, 일정한 값을 갖고 있고, 1과 3 사이, 이제 1보다 큰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증가하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기울기를? 2 증가할 때 2 커졌으니까 이게 기울기가 1이네요. 그죠? 그래서 t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전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전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류를 적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래서 전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전류를 적분한 거였다. 뭐 거꾸로는 이제 IT라고 하는 것은 DQ, DT였는데 지금 이런 값을 구해야 된다. 지금 같은 경우는 Q 3초까지, 0초에서 3초까지 하라 그랬으니까 Q3 마이너스 Q0 값을 하면 돼서 0에서 3초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구간별로 나눠야 되겠죠? 뭐 t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이제 0이니까 상관없고요. 이제 1인, 뭐 t가 0에서 1까지는 1dt이고 1에서 3까지는 tdt. 그래서 이거 적분을 하면 되겠죠? 적분을 하면 t를 하면 0에서 1, 뭐 2를 적분하면 t니까 이와 같이 계산하고, t는 이제 적분하면 2분의 t제곱이니까 1에서 3 이렇게 해서 갖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뭐 여기는 1 마이너스 제로니까 1이고 여기는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와 값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5쿨롱이라고 하는 값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적분한다고 하는 것은 뭐를 구하는 거예요? 면적을 구하는 거죠. 어느 부분에?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하니까 이와 같은 이 부분의 면적을 이렇게 구하면 돼요. 한번 구해 볼까요? 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기하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높이가 1이고 길이가 3이니까 3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 삼각형이니까 요거 2 곱하기 2인데 4인데 나누기 2 해야 되니까 2니까 3 더하기 2 하면 5쿨롱이 되겠네요. 이와 같이 면적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뭐 우리 전류와 전하의 관계는 미분과 적분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전류와 전하를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은 뭐냐면 이 회로이론 첫 영상으로 우리 기본적인 내용, 전류가 무엇인가, 전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회로 이론에 대해서 이게 계속해서 영상이 나올 텐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영상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